광주 시내 기초단체 의회가 다녀온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은 대부분 관광지로 짜여져 있고 시민은 하나만 합니다.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타선이 폭발하며 삼성의 5대1로 역전에 성공해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2차전까지 승리를 기록해 대구로 이동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 가동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합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인스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4개 나라로 판매됩니다. 상습 정체를 보이는 호남고속도로 시내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가 착공 3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공사비 재협상을 요구한 탓인데 예정대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달 광주 북구의회가 다녀온 해외 연수가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방문 일정은 대표적인 관광지들인데다 실무자 미팅도 없어 외유성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말 해외 연수를 다녀온 광주 북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전 의장 등 의원 7명이 5박 6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습니다. 역사 유적지와 도시계획을 들여다보고 북구 현실에 맞게 벤치마킹한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동방명주와 임시정부 청사 등 유명 관광지가 나옵니다. 해외 연수 일정표에도 임시정부 요인 거주지와 와이탄, 신천지 등 관광지 일색입니다. 계획했던 사적지 관리나 도시계획 노하우를 배우려는 기관 방문과 관계자 미팅조차 없었습니다. 기관 일정은 어떻게 보면은 좀 계획이 좀 잘못돼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추후에는 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귀국 후 작성된 보고서도 기존 정책을 재탕하거나 짜깁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해외 연수 심의 과정이 허술한 데다 사후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외유성 연수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서 올 초에는 광주 서구와 동구의회 의원들이 태국과 호주 등에서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갔다 오게 되면 어찌됐거나 시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세를 쏟아가며 반복되는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에 국민들의 허탈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31년 만에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은 삼성 라이온즈와의 1차전에서 5대1로 짜릿한 역전을 하며 1승을 챙겼습니다. 지금은 2차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희진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만원 관중 속에 기아와 삼성의 한국 시리즈 2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도영이 한국 시리즈 첫 홈런을 기록한 가운데 6회 현재 기아가 삼성에 7대2로 앞서고 있습니다. 1차전 승리의 기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2차전에 앞서 치러진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은 기아가 0대1로 끌려가는 6회 초 삼성의 공격부터 시작됐는데요. 전상현로 투수를 교체한 기아는 무사 1, 2루 상황에서 추가 실점 없이 삼성을 막아세웠습니다. 기회는 7회 말에 찾아왔습니다. 기아는 2사 2, 3루 상황에서 삼성의 연이은 폭투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데 이어 역전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어 소크라테스와 김도영이 연달아 안타를 치면서 7회 말에만 4점을 뽑아냈습니다. 기아는 8회 말에도 2사 이후 타석에 들어서 최원준과 김태군이 잇따라 안타를 터뜨리며 점수를 5대1까지 벌렸습니다. 9회 초 정혜영이 등판해 세 타자를 돌려세우며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고 한국 시리즈 개막 이후 2박 3일간 이어진 1차전은 기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국 시리즈 우승 확률 72%를 선점한 기아는 내일 대구로 이동해 모레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2연전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KBC 정의준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공장을 가동한 지 3년 1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출을 시작합니다. 수출용 캐스퍼 전기차는 인스터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 54개 나라에서 뻗어나갈 예정입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캐스퍼 전기차가 인스터란 수출명을 달고 자동차 캐리어에 실립니다. GGM이 수출에 나선 건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 3달 만, 공장을 가동한 지 3년여 만입니다. 인스터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54개 나라에 11,100대가 수출될 예정입니다. 캐스퍼 전기차는 유럽에서도 다른 전기차와 차별화를 통해 그런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매수 이상의 찬사와 호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캐스퍼의 수출은 광주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하며 광주시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맞서 우리 광주시도 상생협의체에 맞는 약속한 그 책임을 다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노동계도 캐스퍼 전기차의 수출을 축하하는 한편 GGM이 노사 상생의 모범 공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환경 일자리 정신, 상생과 참여, 연대가 숨쉬고 의미 있고 노동의 실험장이자 선택가 되는 그런 공장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캐스퍼 전기차의 역사적인 첫 수출로 생산량 증대와 일자리 확대 등 GGM의 제2의 도약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BC 고울입니다. 광주 전남의 8월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의 8월 인구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의 출생아 수는 519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55명이 늘었고 전남도 698명으로 18명 증가했습니다. 1월부터 8월 누계 출생아 수의 경우 전남은 5,496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한 반면 광주는 4,06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5% 감소했습니다. 상습 정체구역인 호남고속도로 시내 구간에 대한 확장 공사가 착공 3개월을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광주시가 확장 공사비를 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탓인데 예정대로 준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형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동광주 IC에서 광산 IC 구간은 제2순환도로와 연결돼 광주를 순환하는 도로입니다. 상습 정체 구간으로 10여 년 전부터 확장 공사가 논의되었습니다. 정부는 고속도로이지만 시내 구간은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아 국비로만 확장 공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광주시는 고속도로 공사에 시비를 투입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5년 결국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사비는 10년 전 산정됐던 2,700억 원가량에서 7,900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광주시는 시 부담이 4천억 원에 달해 비용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된다는 입장으로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는 재협상에 부정적입니다. 국토보호구 기재부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무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 10여 년에 확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재협상이 가능한지. 도로공사는 이미 2년 전에 국비를 받았다며 내년 1월까지 광주시가 분담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착공 지연은 물론 국비를 반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불발 우려에 정치권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국토부 도로국에서 좀 주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기재부와 저희도 의원실도 배석을 할 테니까 매주 협상을 좀 진행을 해서 착공에 좀 문제가 없게. 공사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광주시. 재협상이 광주시 의지대로 된다 하더라도 공사 지연은 불가피하고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확장공사 무산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일본 전범기업이 아닌 민간 기부금 형식의 지원금으로 피해자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은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원 이자를 양 할머니 측에 지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징용 피해자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치매인 양 할머니는 지난해 11월부터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며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 대해 광주시가 책자를 폐기하고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책자가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발간돼 5.18에 대한 현 정부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공개 사과와 책임자 문책, 발간 책자의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에는 1980년 5.18은 확실히 민주주의 기반 강화를 가로막고 그 결과가 국가에 너무나 유해한 반동이고 반역이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농산일이 대부분 기계화되면서 농민들이 손으로 모를 심거나 벼를 베는 모습이 자취를 감춘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올해로 10년째 모내기와 벼베기 체험 행사를 이어오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농경 문화를 전하고 고마움도 일깨우고 있는데요. 가을 들녘의 벼베기 체험 현장을 고익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벼이삭이 잘 여문 100평 남짓한 영암의 간척지논.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마련한 벼베기 체험 행사에 엄마 아빠 손을 잡은 일일 어린이 농부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올봄 모내기 체험을 통해 심어진 모가 황금빛 벼로 변신한 논에서 고사리 손에 낯설진 아이들이 끙끙대며 벼를 베기 시작합니다.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며 벼줄기를 겨우 베는 아이들은 힘들어하면서도 색다른 체험에 마냥 즐거운 표정입니다. 처음 할 때는 그냥 한번 쑥쑥 배질 줄 알았는데 진짜 해보니까 엄청 많이 힘이 써야 돼요. 이젠 어른들에게도 낯선 광경이 돼버린 불채로 벼를 훑고 계산과 홀태에 타작을 하고 탈곡기로 도정하는 전 과정이 재현돼 소중한 체험으로 기억됩니다. 저 이렇게 체험해서 너무 좋아서요. 동생남은 생각나요. 네. 체험이 끝나고 열린 농경 의뢰인 올벼심리 재현 행사. 정성스레 준비한 제사상에 먼저 여문 벼이삭을 훑어서 만든 올벼사로 지은 밥을 조상에게 올리며 추수감사의 의미를 전합니다. 올 한 해 정성 들여 수확한 해곡식을 조상님들께 처음으로 올리는 제례 행사입니다. 오늘날의 추수감사제와 같은 행사인데요. 갈수록 잊혀지고 있는 올벼 심리를 좀 더 인식할 수 있게.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올해로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벼베기 체험 행사. 자라나는 세대에겐 농사의 소중한 가치를 일깨우고 부모 세대에겐 어렴풋한 A기업과 향수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검찰이 오토바이에 탄 연인을 사상케 한 30대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상 도주치사상과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송치된 32살 뺑소니범 김모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상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에 어묵집, 노래방, 횟집에서 3차례 술자리를 했고 최소 소주 2병 이상을 마신 사실이 확인한 뒤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만취 상태로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횟집에서만 술을 마신 것으로 수사해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산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지자체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됩니다.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은 지방자치TV 주관으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의 현안을 풀어내는 우수한 정책과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다음 달 27일 열립니다. 이달 31일까지 2024 지방자치 콘텐츠 대상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초단체는 AI, 디지털, 문화, 관광 등 10개 분야에서, 기초의회는 행정, 경제, 교육, 문화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콘텐츠를 선정합니다. 광주경찰청은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관련 불법 행위 68건을 단속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불법 행위 68건 중 64건은 누리집에서 관람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 행위입니다. 경찰은 지난 21일 기아 타이거즈 구단 관계자 행사를 하며 돈을 받고 관람객을 입장시킨 60대 남성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고 안표상과 불법 예매 의심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제15회 광주 여성영화제가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광주극장과 CGV 광주 금란로에서 개최됩니다. 카운트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는
성평등 세상을 위한 메시지를 담은 9개국의 영화 50편을 상영합니다. 개막작은 가부장적인 사고의 폐해를 지적한 양주연 감독의 양양, 폐막작은 민하윤 감독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로 선정됐습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남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오전 6시 24분쯤 광산구 하산동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남성 A씨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B씨와 50대 C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승용차에 치인 직후 C씨가 몰던 차량에 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28회 전남 도민의 날 기념식이 오늘 화순 공설 운동장에서 오케이 나우 전남 위대한 도민의 주제로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선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 홍보관을 통해 세계로 도약하는 전남의 미래 비전을 도민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전남이상은 남수현 양궁 국가대표, 이매지 복싱 국가대표, 고창회 대불산당 경영자 협의회장 등 6명이 수상했습니다.